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이진아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해 고강도 조사를 받고 어제 귀가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이 경찰에 출석해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지 또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출석을 하면서 조사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좀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 대통령이 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호처에서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부분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해둔 상태에서 집행 저지에 나섰는지 그 행적에 대한 확인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두도적으로 이것을 이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나선 인물은 누구인지 사전에 어디까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박 전 경호처장의 행보가 예상에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많거든요. 마지막 소환 통보에도 전격적으로 응했고 다음 날 조사에도 출석을 했잖아요. 또 경찰이 이진아 본부장의 잦은 출석도 예상하지 못한 걸로 파악이 됐는데 경찰이 좀 허를 찔린 모습이에요. 허를 찔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출석이 예상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3차 소환에도 불응을 하고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3차 소환 조사에 전격적으로 임했고 그리고 경호처장의 지위도 사실 사임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경찰에선 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소환 조사 박 전 경호처장이 잘 마쳤고요. 바로 다음 날 있는 추가 조사에도 또 응했습니다. 예. 조사가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긴급 체포라던가 지금까지는 그런 수단은 강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2차 소환에 전격적으로 응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 경호처 내부 가운데서도 경호차장은 또 소환에 불응을 했거든요. 경호처의 지휘부라고 할 수 있는 이 핵심 인물들 간에도 누구는 출석을 하고 누구는 여전히 출석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도 어떤 의견의 일치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수사기관에 기습적으로 좀 허를 찌르는 그런 소환 일정에 대한 그런 응대를 통해서 수사에 어떤 좀 혼란을 끼치는 그런 부분을 노린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김성훈 경호차장이랑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 소환에 재차 불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호처 수뇌부에 초강경파만 남아서 오히려 결속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박 전 경호처장의 경우에는 다소 좀 온건한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던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에 나서는 공수처와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경호처 가운데에서 좀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박 전 경호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경호처장의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은 좀 더 강경파다. 집행에 더 결사적으로 막을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지휘부에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소환에 응하고 있고 이 과정이 지금 경호처를 지키고 있는 남아있는 인원들을 더 결속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관측도 하나 나오고 있고요. 반면 이렇게 경호처장이 사임을 하고 그리고 이진아 경비안전본부장은 소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경호처 내부도 이것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집행을 막는 것이 맞는가 하는 또 의문이 내부적으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호처 내부가 좀 더 분열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서 체포영장 집행에는 이것이 어떤 변수로 자리할지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경찰은 또 이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어제 소환 조사했는데 대통령의 최고위급 참모가 조사를 받은 건 이제 두 번째예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이어서.
비상계엄 선포 그 전후의 행적이 드러날까요? 이 부분을 위해서 수사를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최고위급 참모진 가운데는 경찰 수사를 받는 두 번째라고 예. 볼 수 있어요. 지난 7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가장 확인하고자 하는 그 부분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그 전후 상황,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어떤 계획들이 공유가 되었는가, 이 과정에서 정진석 비서실장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또 정진석 비서실장을 내란죄 혐의로 지금 또 고발을 예. 진행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공수처가 그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엿새째거든요. 공수처랑 경찰 모두 주말에도 출근해서 이제 체포영장을 준비하는 기류는 읽히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건 이제 언제가 가장 유력할까요? 그렇죠. 사실 1차 체포 영장의 경우에는요, 유효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재발부받은 이 체포 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 전까지가 유효기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어떤 이런 체포 집행에 어려움을 들어서 7일 이상의 유효기간을 받은 것은 확실히 보이는 상황이고요. 설 전까지라고 한다면 아직 기간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예.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인파들이 그렇죠. 집회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시민들의 안전 측면에서 집행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평일 중에서 날짜를 골라야 되는데 공수처에선 이미 입장을 밝힌 만큼 2차 집행 시도가 마지막이다라고 지금 공언을 했어요. 그만큼 사활을 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다면 준비가 좀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 그실 보면은 지금 이미 그 외곽에는 철조망 같은 것이 둘러 있고요. 차벽으로 완전히 지금 봉쇄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다 제거하고 집행을 시도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대규모 경찰 인력이 투입이 된다고 해도 투입이 되려면 그 앞까지 일단 차량 같은 부분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극렬한 저항이라던가 시민 간의 충돌이 우려되어서 완벽한 준비가 없이는 섣불리 집행에 나서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관측하기로는 장기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체포 집행을 시작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대치 상황이 이어진다면 다음 인력이 투입되고 일부는 다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장기전을 예측한다면 사실상 다음 주 초에는 집행에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다음 주 초면 바로 이제 내일 그렇죠. 돌아오는 이번 주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 중에 집행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섣불리 시도했다가 또 집행을 저지당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공수처의 어떤 집행에 대한 능력치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의구심을 제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좀 더 한 후에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가 아닌 그 다음 주나 아니면은 돌아오는 주에 좀 주의 후반부쯤에 시도하지 않을까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지금 계속해서 체포영장은 불법, 무효다라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법 절차는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법원 행정처장이 영장이 발부가 됐으면 집행이 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네, 이제 이런 이야기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제 출석을 해서 이제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의 경우에는 어떤 비상계엄 선포가 좀 불법성을 다분히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것은 공무집행 발행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적법하게 발부가 된 영장이라면 이것은 집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힌 것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것이 지금 현재 어쨌든 뭐 재판이 진행 중이라거나 아니면 이의 신청이 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 같은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져야 되는 부분인데 언급한 것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일단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부분이라던가 어떤 헌법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이것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 또 이렇게 지지하는 입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말에도 관저 앞을 찾은 여당 측 인사들의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다수 여당 의원들이 집결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공수처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그게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 이제 의원들이 이 앞에서 집행을 저지하고자 한다면 국회의원은 원래는 불체포 특권을 예. 갖고 있습니다. 회기 중에는 체포가 되지 못하는 것인데 지금 임시회가 지금 반복해서 열리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항상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행범으로는 체포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제 집행이 시작이 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저항에 나선다면 공수처에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지는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단행하는 입장에서 사실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하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치는 사람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당연히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고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지만 최대한 이 상황은 좀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헌재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헌재가 오는 14일, 내일 모레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여는데 무엇보다 이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할지가 관건이잖아요. 물론 윤 대통령 측은 출석 의지는 확고한데 탄핵 소추 사유 내란죄 제외 적절성 등 논란이 정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14일에 첫 변론 기일이 있습니다. 아직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첫 기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헌법재판관 2인을 추가로 임명한 부분에 대한 그런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는 제외하고 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상 법률상의 어떤 위헌위법 부분만을 다투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이 탄핵소추안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다시 의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5번의 기일, 화요일, 목요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 기일의 초반, 한 첫 번째, 두 번째 기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이 헌법재판에 참여를 해서 변호인의 입을 빌리지 않고 어떤 12상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이라던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자리는 분명히 가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첫 기일에 출석하기엔 아직 좀 준비가 미흡했을 것이라고 보지만 한 세 번째 기일 이후로는 출석도 가능하다고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